치타에 도착한 날은 같이 왔던 러시아 라이더들이랑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헤어졌던 한국인 여행자들이랑 다시 만났어요, 치타에서. 그래서 하루 더 머물면서 오토바이 정비할 것들도 좀 하고 해서 일을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숙소를 이렇게 잡아서 오랜만에 편하게 푹 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머물면서 밥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기름에 소세지에 계란에 치즈를 뿌려가지고 빵에다가 싸먹는 그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살이 엄청나게 찔 것 같은 아주 초고칼로리 음식도 해먹고, 숙소가 이제 최저가 검색해주는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한 굉장히 저렴한 숙소였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도미토리인데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셋이 가니까 이제 빈 방을 줘가지고 뭐 다른 여행자들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신경 쓸 것도 없고, 빨래를 맡기면 빨래도 해주고 뭐 샤워 시설이랑 이런 것도 다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를 녹음하려고 이렇게 사진을 쭉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그 지난화에도 얘기했지만 치타 구간부터는 약간 도로의 양옆이 자작나무 숲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쭉 초원이 펼쳐지는 그런 풍경이 와요. 그래서 언덕을 넘을 때마다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기억나면서 또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치타를 출발해서 여기는 메인 도로는 아니고요. 항상 메인 도로 상태가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뭐 어디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막 꽃밭이 막 있길래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었던 것 같네요. 들판에 소들이 방목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 뭐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2화인가요? 그때 소가 그냥 마을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것도 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뭐 울타리도 없고 이게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소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냥 풀을 뜯고 싶으면 뜯고 자고 싶으면 자고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쪽으로 멀리 보이는 것도 저기 호수죠. 와, 진짜 호수가, 물론 여기는 건너편에 이제 산이 좀 보이긴 하지만 거의 뷰가 바다나 다름없는 호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꽃밭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때 피부가 엄청 새까맣게 타 있었네요. 모습은 좀 초췌하지만 꽃밭에서 사진도 찍고, 다음 사진은 제 유튜브 채널 아트로 등록되어 있는 사진이죠. 이렇게 직선도로가 쭉 뻗어 있어요. 이게 가끔 이렇게 러시아를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길은 어떻게 찾았냐,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걸 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구글 지도도 썼고 당연히,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지도를 미리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앱들도 썼는데, 사실은 러시아에서는 그 내비게이션을 킨다는 게 별로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넘어갈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 키면은 뭐 300k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마을까지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구간이 다 그냥 이렇게 도로가 직선 도로기 때문에 그냥 직진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길도 실제로도 이렇게 쭉 뻗어 있고 거의 진짜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 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죠. 네, 저는 못생겼지만 굉장히 진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사진으로 정말 이게 다 표현되지 않는다는 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건데, 정말 이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힐링이 되네요. 지금도 사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방목돼서 돌아다니는 소들이 가끔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뭐 크락션 울려도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지 미동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머리에 뿔이 달렸잖아요. 항상 저는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직진도로를 계속 달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좀 적당한 곳에서 캠핑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글 지도를 딱 펴니까
큰 호수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캠핑 경험상 호수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즐거운 캠핑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공식이 좀 자리를 잡은 터였기 때문에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호수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옆에 또 마을이 있어갖고 여기서 뭐 저녁 먹을 거라도 좀 사자. 그래서 뭐 빵이랑 뭐 고기랑 이런 것들을 좀 샀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하늘도 파랗고 그런데 뭔가 사진 렌즈에는 계속 뭐가 묻어 있고요. 그 러시아 동부는 처음에 이제 갔던 블라디보스톡이나 아니면은 그 위로 이제 하바롭스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많은 도시들, 그런 도시들은 사실 규모가 있고 큰 도시들인데 그 이후를 이렇게 넘어오면 지난번에 봤던 마그다가치나 이런 데서부터 마을이 되게 사실 이런 풍경이에요. 이제 단층에 슬리브 지붕을 얹은 집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곳들이 300km씩 떨어져 있는 거죠. 엄청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만큼 이런 마을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원하고 소들이 있을 뿐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호수가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딱 여기서부터가 뭔가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뭐가 시설이 있나? 이렇게 차단기도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여기 호수 캠핑하면 안 되는 곳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서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야, 호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그때 마그다가치에서 있었던 호수처럼 이렇게 바다 같은 느낌이 나죠. 이제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수욕이 아니죠. 어쨌든 물놀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러시아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하바롭스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막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좋은 곳에 자리가 좋은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거기서 텐트도 치고 뭐 레저도 즐기고 하는 거였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야영장으로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넘어가면은 화장실도 있고 뭐 슈퍼마켓도 하나 있고 물론 여기다 뭐 텐트 친다고 자리값을 받는 건 아닌데 야영장이 구성되어 있는 거는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정말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약간 사진이 좀 과하게 필터가 돼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물가에는 고무보트 타고 노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영복 입고 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풍경 느낌 아시겠죠? 저 오른쪽에 보니까 캠핑 돼 있는 데도 있고 저기 큰 어떤 시설 건물도 있고 저쪽으로는 큰 차들은 이제 안까지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가지고 저 끝에서 안쪽에서 이제 주차를 해놓고 캠핑카 같은 것들도 있고 한데 저희는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아주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바로 호숫가 근처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근데 이제 이 호수에서의 기억은 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그다가치에서는 약간 정말 뭔가 아름답고 힐링되고 그런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우연한 기회에 러시아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른 어떻게 된 거였냐면 러시아는 생수를 다 사 마셔야 돼요. 이 상수도가 깨끗하지 않아서 물을 다 사 마셔야 되는데 이 호수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마실 물을 뜰 수가 있는 건가 해서 저도 물통을 가지고 갔다가 약간 약수터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 물 뜨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물 마셔도 되는 거냐. 당연히 영어는 할 줄 몰라가지고 결국에선 제스처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걸었던 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친구들도 6명인가 놀러와가지고 텐트 쳐놓고 고기 구워 먹고 막 놀고 있는데 같이 놀자 이러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저 돌아와서 저희도 이제 한국인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저녁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말로 설명하는 게 어렵네요. 그때의 즐거움은 다음에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자유분방한 느낌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친구들 이제 사진에 얼굴을 가린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지난 화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즐거웠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꽃이 꽂아가지고 굽고 기타 치고 하면서 놀았고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인데도 어울려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제가 외웠던 러시아 단어 몇 개,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아주 한 명이 또 이제 조금 아는 이제 영어 단어 몇 개, 그것만으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사실은 심지어는 또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호수에서의 즐거운 캠핑을 이제 뒤로 하고 넘어가면 울란우데라는 지역으로 이제 향할 건데요. 이제 바로 방금 전까지는 초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울란우데 지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로도 커브길이 많아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경치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러시아에서 제가 3번의 풍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작나무 숲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길을 가다가 또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초원을 지나가다가 이제는 또 멋진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 이런 산을 끼고 있는 도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지역을 통과할 때도 물론 캠핑을 하면서 지나가죠. 이렇게 저의 오토바이랑 1인용 텐트가 보이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가지고 갔던 짐들이 대충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진을 좀 뒤져보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화는 여기까지. 러시아의 탁 트인 초원이 있는 곳을 달렸던 기억을 되짚어보고, 또 그리고 호숫가에는 항상 즐거운 캠핑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이번 화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매주 올라오는 제 여행기를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서 울란우데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